알찬데, 힘찬데, 화이팅! 화이팅! 한마디씩 해봐. 박찬대에 대해서 화이팅. 네, 네, 박찬대 의원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입니다. 가장 사람을 중심으로 가장 사람과 소통할 줄 알고 겸손하고 경청할 줄 아는 후보. 박찬대 후보야말로 국민 통합과 당의 통합과 국가의 통합을 이루어낼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통합,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박찬대 화이팅! 아버지도 무서운데 어머니도 무서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집 떠나요. 우리 박찬대 대표가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우리 민주당 내뿐만 아니고 민주당 바깥에 있는 분들까지도 통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믿습니다. 박찬대 화이팅! 화이팅! 방송에 올라오신 분들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앉겠습니다. 서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뒤에 계시는 강원 시민분들과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축 좀 해주세요. 앉으셨나요? 저 어두워요, 어두워. 어두워, 저쪽 어두워 그랬나 봐. 저 어두워갖고 얼굴 잘 안 나오는데. 네. 역광이 많이 들어오는데. 역광이 많이 너무 심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없대요. 나오는 대로, 안 나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박찬대 4번을 한 번 더 할게요. 박찬대! 세게! 와! 박찬대! 네, 감사합니다. 자, 박찬대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박찬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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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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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찬대! 해운대! 찬대! 해운대! 찬대! 뭐 이렇게. 박찬대 하는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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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박찬대 하는 박찬대 있습니다. 자,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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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조기원 하겠습니다. 자, 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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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화이팅! 박찬대. 박찬대.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찬대예요, 더운데예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앞에 있다.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김명호 위원장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희 사진 한 장 찍기다. 인사 드렸죠. 봐봐. 더운데로? 네가 박찬대 그럼 우리 더운데 박찬대! 더운데? 동시에 박찬대! 뒤에 야 여기는 찬대? 그럼 나 더운데, 그럼 찬대. 더운데! 찬대! 더운데! 찬대! 더운데! 찬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모이셨어요? 8월 2일 정당대회 있죠? 5월 3일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개혁법안, 탄핵안, 특검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70명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또 개혁, 민주,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명태균 육성도금도 공개하고 예산안도 입법으로서 심사기능을 처음 발의해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처리하고 무도하고 무능력하고 무대책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워오던 어느 날 12월 3일 45년 만에 불법 비상개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맨몸으로 장갑차 막아내고 맨몸으로 총칼 앞에 몸 던지고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기적적으로 개혁이 행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호명했지만 그들은 끝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표결이 불성립됐던 그날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12월 14일 2차 탄핵안을 올렸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진군하고 국회를 포위하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주권자의 그 명령 때문에 기적같이 탄핵안은 가결되었죠. 박정희님 오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국민들이 아무리 명령해도 한덕수 최상목은 듣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타락하는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4월 4일 팬대형으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으로 의뢰했고 이재명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 그것도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 잘 하셨죠?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뉴스볼만 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믿음이 생기고 주식시장은 2600 종합주가지수가 3100까지 올라가고 환율은 안정적입니다. 취임한 뒤 열흘 만에 추경안을 냈고 엊그저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을 모아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불법 개혁과 후보 바꿔치기에 해프닝이 있어도 그들은 41%를 득표했습니다. 이준석까지 합치면 우리 득표율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더니 이명박 나타났고 박근혜가 나타났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5년 뒤에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뽑히는 당대표는 유능한 개혁을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안정시키고 멈췄던 경제도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로서 저는 13개월 열흘 동안 정말 괴물 같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약사처럼 싸웠습니다. 싸우는 것은 자신 있지만 이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당대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도 통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과 호남만의 정당이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도 지지를 받아내고 영남도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 개혁 세력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고 극으로 물러났던 그 빈자리 보수도 안고 가서 중도의 가치, 보수의 가치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국민 주권정부 그리고 국민 통합정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월 1일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는 야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당 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정치하지 않고 팀워크를 중시하며 구성원 모두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성과를 내고 그리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파트너,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당의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찬대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얼굴이 그러한 역할 좀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출마 선언은 늦었지만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주권자, 우리 국민, 우리 지지자, 우리의 당원들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서 5년 뒤에 정권을 재창출하고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금 1년 남아있는 자녀 임기 1년짜리 당대표이지만 그 역할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성공시키겠습니까? 저 박찬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국민 집권정부의 성공을 함께 해나가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주화성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어서 순천 광양 시민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또 발언권이 제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고 제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토크는 이전에 했던 토크는 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으면 한 말씀도 못 하시고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넉넉하게 다 못 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칼같이 침 들어갈 거예요. 네. 처음에 우리 후보님께서 받으신 거고, 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가르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박찬대보다 낫다. 이거는 정말 나는 박찬대보다 낫다. 또는 먼저 우리 조명현님 긴장됩니다. 나중에 이거 품평회도 합니다. 예,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 대통령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제가 박찬대 의원님보다 딱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목소리가 큽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 저 국회에서 국힘과 많이 싸웠는데 항상 제가 그 선봉에 서서 힘차게
팀의 목소리로 눌러줬고요. 그 덕분에 원회장의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네. 본회의장의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박찬대보다 낫다. 또는 이건 도저히 박찬대한테는 안 된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박해 주셔도 되는데요. 비주얼 같은 거 얘기 괜찮아, 비주얼. 제가 비주얼이 좀 낫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비주얼은 도저히 안 된다. 네, 질문 드렸습니다. 의사를 표현해 주셔야 마이크를 드립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마이크를 늘 켜주십시오. 네, 정진우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광주 동남과 국회의원 정진우. 아니, 그러면 안 빼고 그냥 마이크로 해주세요. 예, 예.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 저는, 박찬대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참, 저도 쑥스러운데요. 저는 그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박찬대 대표님의 신앙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찬대 대표님 몇 살 때부터 신앙을 가지셨죠? 예, 14살 됐습니다. 14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거나 할 때 박찬대 대표님은 꼭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저는 박찬대 대표님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박찬대 대표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 의원님도 손을 드셨는데 낫다 아니면 못 따라가겠다? 그렇다는데요. 원래는 제가 여기 토크 대상자가 아니긴 한데 준비한 건 아닌데 확실히 나온 거 하나는 아마 여기서 보셨겠지만 본회의장에서 그 탄핵 의석수 얘기할 때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당시의 3대 원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했던 것 때문에 정치는 조금 더 자신 있다. 대통령은 목소리가 크다. 힘에서는 안 밀린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안 밀릴 자신 있는데, 정말 이거만큼 안 된다는 진짜 힘든 지난 3년을 거쳤고, 1년 20일에 국회 열리고 했는데, 얼마나 예민한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라는 걸 하면은 진짜 힘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데, 의견이 이제 분분할 때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당시 원대, 우리 선대가 얘기를 하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분분한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맡겨보시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까 정진호 의원님께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분분하게 싸웠다가도 마지막에 우리 천대 원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탁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들어볼게. 약간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감한 상황을 통합되게 이끌어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 하나만큼은, 못 쫓아가겠다. 그거. 이거를 봐보셨습니까? 그건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잘 모를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겠습니까? 17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나름대로 난다긴다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3시간 내내 토론을 해도 정렬해주기만 하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는 원내대표가 나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먼저 할 때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풉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가 3시간 동안 170명이 뜨겁게 토론을 했는데 틀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계속 토론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의원님이 했으면은 저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박찬대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력이 참 많은 사람이다. 이것만큼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못 쫓아갈 것 같다. 이런 그런 소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고 나서 짧고 싶은데 한번 씩 웃어버리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영호 의원님. 정진영 의원님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시상식이 굉장히 좋으시고 바른 생활을 잘하세요. 항상 보면 이게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마 이 좋은 에너지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거기에 그 매력에 빠지신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정치를 안 하셨으면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경광훈 같은 구구적인 목사님을 제압할 수 있는 하느님의 도구인 우리 박찬대 목사님이 오늘 부흥회를 한번 멋지게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미술장을 대개서 지나가지 않고 아멘! 우리 박지원 부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질문은 제가 못대로 드립니다. 박찬대와의 특별한 인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하나 소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찬대, 정치인 박찬대에게 내가 이런 도움을 줬다 또는 이런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 지금 김용호 위원장 되시잖아요. 저분의 아버님이 김상현 의원님 아시는 분 계세요? 저하고 형님 동생하고 엄청나게 가까운데 김용호 의원이 저를 못 불러요. 삼촌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런다고 감히 저한테 박 의원님 할 수도 없고 제가 감옥 살 때 대북성공 사건으로 3년간 감옥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침 SBS 뉴스 방송을 감옥에서 들어요. 거기에 김영호 의원이 국민일보 중국문제연구소 소장하면서 뉴스 해설을 하는데 야 그렇게 음성이 좋아요. 잘한다. 우리 노정면 의원 YTN 앵커로 다 알잖아요. 똑똑하죠? 근데 저분은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노정면이에요. 제가 박찬대 대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저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선 원내대표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박지원보다 훨씬 그리고 그 음성의 전달력이 김영호, 노정면, 박지원보다 훨씬 잘해서 나는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완전히 짱일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개인적 인연은 없는데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우리 법사 이 보좌관들한테 술을 한다고 사주는데 옆방에서 술 먹다가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해줘서 다음에 식당에 가면 박찬대 왔나? 그런 인연입니다. 아마 8월 2일에 우리 자랑스러운 집권여당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뽑힌다면 아마 박지원 원장님의 공헌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게 지금까지 중국 인선 중에 가장 빛나는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박지원 우리 대표님하고의 인연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본부송이에요. 그 중에 꼭 가져와야 되는 상임위 몇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18개를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11대 7로 나눠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판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한테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공모하고 있는 국힘당한테 단 하나의 상임위로 사실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1대 7로 교섭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붙잡았던 거는 법사위 운영이 과반인 거 아시죠? 그때 법사위 위원장 누굴 뽑았습니까? 정충래죠? 잘했죠? 정충래를 쓰는 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뭐가 됐습니까? 진짜 약이 됐어요? 약이 안 됐죠? 보약이 됐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소수당이라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되면 60일 동안 그 기한 내에 다시 한번 토론하고 그리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때마다 임시의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임시의장이 국힘당으로 되면 방망이를 잡고 의사진행을 안 해버리게 되면 기묘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다 붙잡히죠. 60일 동안. 근데 그런 일 법사위에서 안 일어났죠? 정청래가 잘해서? 정청래가 잘했지만 안건조정만큼은 우리 박지원 대표님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임시의장은 누가 하냐면 가장 연륜이 많고 인격이 훌륭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연세 많은 분이 합니다. 그래서 외람될 수 있지만 법사위에 배정해서 법사위에서 주요 법안을 긴급하게 처리할 때마다 저들이 발목 잡는 안건조정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은 안건조정 신청도 거의 못했죠? 하긴 했나요? 예. 하지만 이 안건조정위원회 항상 임시의장으로 그리고 바로 본의장으로 네, 이렇게 처리해줬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하고 그다음에 연세를 따져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선수는 안 따집니다. 선수는 안 따져. 예,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선수를 따지고 나이를 따지는데 안건조정위원회의 임시의장만큼은 연륜과 세월만 따집니다. 연세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꼭 요긴했고요. 아무리 봐도 늘 번영이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님이 없었다면 법사위에 그 성과도 없었다. 네. 그것도 하는 거죠? 인정해 주십시오. 박지원. 그 역할을 흔쾌히 맡아서 훌륭하게 해주신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와사이는 다음 저를 탄핵시킨 것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박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그렇게 생각을 다음 질문은 피해가실 수 없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앞으로 1년 우리 집권여당 민주당을 책임져야 하는 당대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일까? 우리 당원들께서는 어떤 덕목을 가장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 김용만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들보다 뛰어난 구조, 당연히 개혁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미 그 부분은 원내대표라는 걸 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로 다 입증이 됐으니까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입증이 된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요. 정말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할 정의된다.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그 위원장 연령을 좀 바꾸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좀 아쉽지만 근데 그 내용 말고도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곁에 있고자 하는 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고 있죠. 유비가 모든 역할을 다 하진 않지만 그 유비를 믿고 따르는 아주 좋은 장수들이 있기에
정말 나라를 세워가지고 성공적인 이 한마디로 통치 정치를 했던 것인데요. 저는 그 개혁을 이뤄낼 때도 개혁의 의지만 갖고 이 사람이 정말 개혁적인가만 갖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지와 능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주위에 그걸 같이 이뤄낼 동지들이 있느냐, 장수들이 있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장수의 믿음을 또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우리 박상대 후보가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매력이고 또 주위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면 팀을 이끌 리더십이 지금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런 뜻이시죠? 네. 우리 김영우 의원님. 네, 이제 윤석열이라는 뇌물 정권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불어넣고 조금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새로운 대표가 당은 주로 민심을 취합해서 민심대를 움직이고 또 청와대와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관료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인데 당과 정과 청 관계에서 간혹 국민의 민심에 조금 이탈하는 이런 정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당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당대표가 관료들과 대통령님께도 지원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그게 이제 바로 호흡인데요. 만약에 박찬대 후보님이 당대표가 됐을 때 박찬대 대표의 특징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 현안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공식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메시지로 이재명 대통령님께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무슨 짓을 해도 입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어떤 그 직원을 하더라도 대통령님을 설득하고 또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 당정청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 적임자는 박찬대가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감해봅니다. 조정원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한다고 보십니까? 예, 박찬대 의원님 보면은 정말 인상이 너무 좋죠. 정치한 사람 같이 안 보이죠. 예, 우리 그러한 이렇게 인상 좋은 박찬대 후보님이 정치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검찰들의 압박과 조작 기도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셨을 때 그 분노와 한을 담고 공인회계사의 평안한 삶을 놓고 이제 정치의 길로 뛰어드셨는데요. 그렇게 박찬대 의원이 꿈꿨던 세상은 노무현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는 앞으로의 박찬대 대표가 되시겠죠. 앞으로의 정치에 주요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곳 여수에서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물컵 쓰시면서 최초로 선언하셨습니다. 국민 주권 정권을 만들겠느라고. 바로 박찬대 사람과 노무현의 사람과 이재명의 국민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선상에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찬대 정치에는 늘 사람과 국민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질문에 부합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은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우리 박지원 원장님, 어떤 점이 필요합니까?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 정신입니다. 분업화 시켜서 내란 중심은 특검이 그리고 검찰 개혁은 국회가
대통령께서는 안보, 외교와 특히 민생 경제를 전담하시는 데다 이렇게 분업해서 나가면 반드시 이재명 정부는 성공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것을 당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조정해서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어야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것이다 이걸 보면은 저는 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서 박지원 대표님께서 김문수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천인데 여수 바로 옆인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짠 각본 때문에 저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김문수를 챙기는, 김문수원을 챙기는 저는 그걸 정치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것을 의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 관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 삐진 사람도 있고 소외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체를 끌고 가는 힘 바로 우리 박지원 대표님 이렇게 다 앉아있는 사람 속에서 김문수원을 찾아내는 그 능력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바로 그런 능력을 저는 박찬대 의원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딱 한 가지에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탄핵이 쉽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의원들이 다 돌아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탄핵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이 되게 만든 사람은 정말로 누구냐면 박찬대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요. 12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탄핵 투표를 합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박찬대 대표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을 부른 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안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안 들어왔다면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들어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12월 7일 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름으로써 안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이탈자가 나와서 탄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최대 공로자가 바로 박찬대고 이것이 박찬대의 정치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동의하시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중진우 위원께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준 것 같아요. 저는 12월 7일 날 국힘당 의원 108명을 한 명 한 명 불렀는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안 움직였는데 국민들 마음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국민들이 거기서 감동받고 같이 광장과 거리에서 함께 호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1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늘이 움직였을까?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답니다. 압박을 못 이기고 그 다음 주에 200만 명이 또 모여서 압박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주셨네요. 12월 7일 날 불렀는데 걔네들이 좀 늦어. 그날 못 들어오고 일주일 뒤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칭찬하면 받아주시기가 국민 정권이라고. 네, 이래서 박찬대를 비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여러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또 우리 객석에서 질문도 받고 싶고, 그런데 오늘 시간이 너무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질문들은 다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질문은 공통 질문으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뒷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호남은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민주당의 뿌리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뭘 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계신 답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정진욱 의원님부터 갑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정말 호남이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략적 선택 또 헌신을 해야죠. 예, 그건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텐데요. 저는 되게 가슴 아픈 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호남의 인재들, 특히 정부에 있는 인재들이 의도적인 배제를 당합니다. 아예 어떤 인사에서도 또 사업에서도 그러면서 굉장한 차별을 당하는데 그걸 우리 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당했으니까 또 이걸 뭘 해달라 이런 말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차별당한 우리 호남의 인재들, 호남의 사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인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호남 인재 그리고 호남에 밀려졌던 사업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자리에 가게 해야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통령 선거 후 4번째 광주를 방문해서 오늘은 광주 언론사 사장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광주 전남북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겠느냐. 양모하나 시군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즉, 다수분 국회의원이신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이겼지만은 그 표가 우리하고 60만 표가 차이가 납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도에서 졌지만은 우리 광주 전남북이 얼굴 표를 다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우리 호남표가 92%를 기여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여수도 말씀했지만은 순천, 김땡땡땡, 김은수라고 이름을 못 불렀어요. 김땡땡땡 의원 선거구에 가서 연설을 하시는데 비가 왔어요. 여수도 비가 많이 왔지만 거기 가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가 꼭 호남에서 표를 받아가고 그 다음 분들은 소식이 없었지만 반드시 보답하겠다. 이건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광주 전남에 장관이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한 사람도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광주 국회의원들은 8분인데 민영배 의원 한 사람 재선이고 나머지 7사람이 초선이에요. 전남은 5분이 몇 사람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장관하고 상임위원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번째 가서 광주 사장님들한테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1835일이더라고요. 이제 35일 갔어요. 60개월인데 이제 한 달 갔다. 5년인데 아직 1년도 못 같이 하냐. 그 사이 반드시 호남 인재들을 결부할 것이고 그 대신에 광주 시민들도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도 자꾸 변화만 선택하지 말고
좀 국회의원들을 키워줘라. 그래야 3선 이상으로 키워줘야 장관도 되고 상임위원장도 된다 하고 제가 대부탁을 했습니다.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광주 전남을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안열됐죠? 시민과의 대화. 광주에 맨 처음에 오셨지 않냐. 그래가지고 광주, 전남 12년간의 수건 사업에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여수 화학공단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그랬더니 그 언론사 사장님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박찬대 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내가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이란 박찬대 동지! 오! 자, 네네, 김용호 의원님, 나에게! 다시. 나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네. 역시, 민미생 아까운데. 죄송합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군요. 정진웅 의원님 먼저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나에게! 네, 귀염둥이. 네, 귀염둥이. 오. 아니, 정진웅 의원님께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우리 박찬대 후보님 누가 더 귀여워요? 막상 막한데요. 박찬대 대표님이 좀 더 귀엽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나에게! 첫 번째 대표. 두 번째 대표는 박찬대입니다! 이거 단식이지만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통과하셨습니다. 부모님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크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나에게 자전거 잡어. 네? 자전거 잡어. 이거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자전거 처음 탈 때 누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혹시 박찬대 잡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수석대변인 그리고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난 4년 동안 했는데요. 이재명이라는 큰 나무 밑에서 따가운 햇살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열매도 같이 나무고. 근데 지금 그 큰 나무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에 없습니다. 탈당하진 않았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죠. 이재명의 성장과 함께 우리 민주당도 성장하고 특히 박찬대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전거 처음 탈 때 엄마들이 뒤에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전거 잡어 그러는데 어느 순간 비틀비틀 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전거를 잡아줬던 그 엄마가 저 뒤에서 흐뭇하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을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이재명과 함께 성장했던 박찬대가 이제는 대통령 이재명을 도와서 강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꼭 성공시켜야겠다. 이제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박찬대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박찬대 한번 잡아와 주십시오.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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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이란 박찬대 동지! 오! 자, 네네, 김용호 의원님, 나에게! 다시. 나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네. 역시, 민미생 아까운데. 죄송합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군요. 정진웅 의원님 먼저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나에게! 내 귀염둥이. 내 귀염둥이. 오. 아니, 정진웅 의원님께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우리 박찬대 후보님 누가 더 귀여워요? 막상 막한데요. 박찬대 대표님이 좀 더 귀엽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나에게 첫 번째 대표, 두 번째 대표는 박찬대입니다. 이거 단식이지만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통과하셨습니다. 부모님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크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나에게 자전거 잡어. 네? 자전거 잡어. 여기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자전거 처음 탈 때 누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혹시 박찬대 잡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수석대변인 그리고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난 4년 동안 했는데요. 이재명이라는 큰 나무 밑에서 따가운 햇살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열매도 같이 나무고 근데 지금 그 큰 나무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에 없습니다. 탈당하진 않았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죠. 이재명의 성장과 함께 우리 민주당도 성장하고 특히 박찬대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전거 처음 탈 때 엄마들이 뒤에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전거 잡어 그러는데 어느 순간 비틀비틀 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전거를 잡아줬던 그 엄마가 저 뒤에서 흐뭇하게 손을 흔들어주는 것을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이재명과 함께 성장했던 박찬대가 이제는 대통령 이재명을 도와서 강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꼭 성공시켜야겠다. 이제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박찬대 잡아야겠네요. 그죠? 마지막 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박찬대 한번 잡아와 주십시오. 박찬대! 박찬대! 박찬대!